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 강사입니다. 영화 유튜브 채널을 보면 영화 내용 자체를 그대로 소개하거나 사실상 영화를 한 편 다 본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들의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유튜버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영화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는 진정한 리뷰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화 리뷰 유튜버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리뷰 유튜버는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비평하는 형태의 콘텐츠를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편집 과정에서 자신의 콘텐츠가 메인이 되고 실제 영화에 대한 내용은 부가되는 그러한 형태로 콘텐츠를 구성을 합니다. 일단은 영화 줄거리가 적겠죠. 진정한 리뷰어는 영화사에서 제공하는 예고편 정도의 콘텐츠를 가지고도 자신만의 주관적인 느낌의 리뷰 콘텐츠를 만듭니다. 저작권 문제가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의견이 날카롭고 매우 비판적일 때, 특히 까는 영화일 때 구독자 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같은 스타일로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에 대한 한결같은 취향의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유튜브라면 아마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영화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화 권리자로부터 신고를 당할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영화 예고편만을 가지고도 그 영화에 대한 리뷰 영상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 요소가 비교적 적은 그 리뷰어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조치를 취할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영화에 대한 홍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권리자 입장에서는 그 영화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가진 유튜버들이 저작권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영화의 직접적인 홍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화 소개 유튜버는 줄거리 위주로 소개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적고 영화 내용 자체를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저작권 침해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이 저작권 침해 요소가 많은지 알아볼까요?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는 바로 이 스토리텔링이죠. 책도 마찬가지고 웹툰, 애니메이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데 영화 소개 유튜버들의 가장 큰 치명적 문제는 사실상 영화 한 편을 다 보지 않아도 축약된 소개 버전만 봐도 내가 영화를 한 편을 다 봤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극장에 가서 혹은 다른 방법의 콘텐츠, 예를 들면 DVD라든지 IPTV 통해서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 리뷰 한 편으로, 소개 영화 한 편으로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따라서 원 저작물의 영화의 매출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작권자가 더욱더 강력한 권리 행사를 하겠죠. 이 유튜브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원 저작물인 영화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니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화 소개 유튜버가 갖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유튜브와 관련한 미국 저작권법 107조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 35조의 3의 공정이용, 공정사용, fair use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조항이 있는데 이 법 조항에서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체크 포인트는 바로 원 저작물인 영화에 대한 시장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견이 판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떠나서 재미있으니까 영화 리뷰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이야기하는 유튜버들보다 실제 영화의 줄거리 위주로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앞서 영화를 그대로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저작권 침해 요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영화를 그대로 소개하는 유튜버들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면 이렇습니다. 개봉한 지 한참 지난 영화예요. 1년, 2년, 심지어 20년이 지난 영화인데도 그 영화를 가지고 리뷰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그대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와서 핵심 버전으로 축약해서 만들어서 소개를 하는데 이야기를 참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화 유튜버들이 있지만 그 유튜버들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영화를 가지고 소개하는 유튜버라 할지라도 정말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나가는 유튜버라고 하면 더 인기가 많겠죠. 자, 그런데 이 유튜버들의 특징이 영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포일러를 다 공개하지 않고 약 3분의 2 정도 혹은 2분의 1 정도를 공개하면서 유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극장이 아닌 DVD라든지 다른 형태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권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영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유튜버들로 인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창구로 이 유튜버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영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유튜버들에게 저작권 침해로 주장해서 얻을 이익과 실제 이들을 보다 장려하고 이들과 함께 파트너십으로 해서 가는 방법을 골랐을 경우에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흐름은 단순하게 이들을 통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오히려 같이 파트너십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는 다양한 영화 채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채널들을 보면 새로운 형태의 홍보 창구로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영화에 관심이 많고 영화 유튜브 채널로 활동하고 싶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영화 권리자와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수익 창출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권리자한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까요? 영화 권리자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개별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일부 MCN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아마 조직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사실상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영화 리뷰 채널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말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권리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매출이 발생한다 해도 저작권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책임을 묻는 권리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권리자가 영화 소개 유튜버들과 업무 제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갈수록 이 영화 소개 유튜버들의 활약이 늘어남에 따라 영화 매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옛날 지난 영화뿐만 아니라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까지도 이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상당한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유튜브 채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영화든 책이든 애니메이션이든 게임이든 웹툰이든 권리자의 허락이 없이 그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영화 권리자 입장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매출이 발생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따져서 얻을 이익보다 비록 저작권 침해를 했지만 워낙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 이러한 유튜버들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서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창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화 리뷰 유튜브 채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의 컨텐츠가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튜버로
활동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광수 저작권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